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관계, 또 개인의 성장, 그리고 이 시대 변화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법 2013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 기록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요.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또 홍익인간,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의 어떤 근본 원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을 좀 파고드는 내용들이죠. 네네. 왜 관계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틀어지는지, 또 진정한 성장은 뭘까?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네. 표현이 근데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를 보면 그 이혼이나 이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이걸 먼저 짚으면서 시작하던데요. 네. 뭐 속된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체념 섞인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여기서 바로 질량의 법칙이라는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아, 질량의 법칙이요? 네.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두 사람의 질량, 그러니까 뭐랄까, 내적인 역량, 아니면 수준, 이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차이가 너무 크면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를 하는데요. 한쪽이 상대방보다 한 70% 이상 질량이 높다. 그 너무 뛰어나면 건강한 관계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70%요? 와,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만약 관계가 유지된다 해도 결국은 한쪽이 다른 쪽에 좀 종속되는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거의 노예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상생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시간인 거죠. 70%라는 수치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런 관계는 확실히 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랄까 이상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약 3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0%. 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서로의 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아, 도움의 의미요. 네.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돈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걸 넘어섭니다. 진정한 도움이라는 건 상대방의 부족함, 그러니까 자료에선 모질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질람. 네, 그 모질람을 스스로 좀 깨닫게 하고 그걸 극복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진짜 도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 단순히 뭘 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서로의 질량을 함께 높이는 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요. 오히려 뭐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건 좀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오히려 상대를 더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죠. 결국 관계의 질이라는 것도 각자의 질량 수준과 이게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럼 이 중요한 질량, 이걸 높이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공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지식이나 기술 연마, 그러니까 재주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제주요? 네. 진정한 공부는 내면의 질, 즉 인성을 갖추는 걸 의미해요. 이 내면의 질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뿐이고 또 생각이나 말의 수준이 낮아져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 질량이 없으면 말에 힘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질량 없는 말은 힘이 없고 결국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재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내면의 인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그건 뭘까요?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제시를 해요. 딱 한마디입니다. 너를 갖추어라. 너를 갖추어라. 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경제적인 풍요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특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질 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앞으로의 시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2012년을 기준으로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이 시대 구분은 이 자료의 어떤 핵심 논리 중 하나인데요. 2012년까지를 선천시대라고 보고 그때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욕심을 부려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부를 쌓는 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선천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다. 네. 하지만 2012년 이후에 시작된 후천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욕심을 내면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와, 이거 상당히 좀 강한 주장인데요.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나요?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을 예로 들어요. 아, 내 남편 부인을 내가 욕심내면 뺏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죠. 상대를 뭔가 내 맘대로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관계나 대상을 잃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는요? 욕심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로 욕심을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마음, 이걸 갖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갖추는 데 집중을 하면 가진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질량에 맞는 더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결국 또 나를 갖추는 것으로 돌아가네요. 네, 이게 바로 후천시대의 새로운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나 자신을 갖추는 것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되는군요. 이 개념이 그 교육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 재주를 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 아니면 의술, 예술 같은 이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재주를 익힌 거지 진정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선천시대에는 이런 재주가 중요했을지 몰라도 후천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인성교육. 네. 그리고 이 인성교육의 바탕에는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홍익인간 이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요. 원래 한국 교육의 목표가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기술 습득, 즉 재주교육에만 너무 치중해 왔다. 이런 비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인성교육하고 재주교육을 이렇게 명확히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재주만 있고 인성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건가요? 인성교육 없이 재주만 갖추게 되면 그 재주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그 개인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네가 그 업보를 쳐야 된다.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갚아야 된다. 무섭네요. 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왜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인성이 없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능력이나 지식, 그가 그 재주라는 건 궁극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갖추는 모든 힘과 질량은 근본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상대를 위해서. 네. 내가 힘을 키우는 이유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상대를 제대로 도우려면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상대를 알아야 한다. 네. 내 방식대로 그냥 내 기준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자녀에게 무조건 돈만 준다던가 하는 건 오히려 상대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내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상대의 수준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식인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식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좀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또 진정한 사회사업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회사업이요? 김치 나눠주고 이런 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단순히 김치를 나눠주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는지 그 원인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원인을 연구한다. 네, 그리고 그들의 수준, 즉 자료에서는 근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근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회사업이고 또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합니다. 정치요? 네, 지식인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정치다라는 해석인 거죠.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어떤 특정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교육 시대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교육시대. 네, 이 시대의 법칙, 자료에서는 이걸 이사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즉 메시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나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과는 상관없이요? 네, 허름한 옷차림을 했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배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독특하게 들렸거든요. 네, 이 자료, 특히 이제 강연자의 문답 내용을 꾸준히 듣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의 질량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주장을 해요. 듣기만 해도요? 네, 1년을 들으면 1년치만큼 질량이 달라지고 이러한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영혼의 질량 향상은 외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심지어 각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변화까지 언급을 해요. 와, 거의 물리적인 변화처럼 묘사되는군요. 해야죠.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의 내적 성장, 그러니까 질량을 높이는 것이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기여, 그리고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아주 독특한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단순한 재주 습득을 넘어선 어떤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홍익인간의 삶이 새로운 시대, 즉 후천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원리다라고 강조하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특정 지식 혹은 이 자료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를 꾸준히 접하고 배움으로써 자신을 갖추는 것. 네, 자신을 갖추는 것. 이것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손실을 강지하고 또 의미 있는 사회 기여를 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해답은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더 배우고 갖추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